치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교 모임이죠. 모교 모임인데 오늘 서장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그 대화를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대화를 먼저 하고 뒤에 서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얼떨결에 네. 엄마 따라서 왔다가 네. 공부를 하게 된 엄마 따라서요? 네. 네.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마음 공부에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나요? 네, 엄마는 10년 전부터 불교를 꾸준히 네. 공부하고 접하셨는데 저는 이제 네. 관심 없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이제 따로 살았어가지고 네. 그냥 제 인생 살다가 이제 저도 회사 그만두고 네. 이제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뒤에서 듣는 거. 어깨 너머로. 네, 어깨 너머로 이제 막 이렇게 주워 듣다가 네. 이제 그때 작년에 템플스테이 한번 가서 네, 네. 간화선 그거 수행을 해보고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불교 그런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수행은 처음 접해봤고. 잠깐만요. 소리 잘 들립니까? 조금 크게 할까요? 네. 소리 좀 약간만 좀 크게. 자신있게 하셔도 돼요. 원래 목소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불교 접한 거는 네. 작년 여름에 네. 이제 템플스테이 하면서 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사실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제대로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냥 왠지 불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만 네. 알고 있었다가 네.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네. 이제 조금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불교 용어들이요? 불교 용어들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지금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박식한 건 절대 아닌데 예. 그냥 어디서 들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또 불교를 그렇게 이제 접해가지고 하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처음 여기 부산 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요? 네, 그때 얼마 안 됐네요. 7월 말, 8월 초. 그래요? 네, 그때 기억나는 게 몽지 쌤이었고 네. 차담 시간이었는데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이제 오신 엄마가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네.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공부에 이래가지고. 조금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뭔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계속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도 들어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뭔지는 이제 아예 모르고 그냥 불교 네. 천 공부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그날 왔었고 네. 이제 그 뒤로 그 뒤로 계속 이제 마음 공부에 이렇게 네.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요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왜 저도 시작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냥 되게 혼자 가가지고 네.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되게 욱할 때도 많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요가만 하면 네. 되게 이제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뭔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제 요가를 갔어요. 어느 네. 날은. 네. 근데 되게 왜 그랬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완전 마음이 이렇게 참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든가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걸 느끼면서 이제 요가는 꾸준히 개인적으로 요가는 뭐 명상 요가 아니면 네, 그냥 일반 몸으로 요가. 이렇게 네, 하는 몸으로 이렇게 하는, 요가요? 네. 그때 그걸 접해서 그 후로 요가는 꾸준히 막 다닌 건 아니었고 예. 이제 한 1년은 수련을 다녔다가 예. 그 뒤로는 이제 집에서 혼자 예. 이제 유튜브 보면서 하는 그 동작 정도로만 같은 거 이렇게 네. 익혀가지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은 예. 조금씩 그냥 일반 사람들 하듯이 그냥 앉아 계신 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한 거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체험해봤다가 그때 이제
템플스테이에서는 되게 집중 수행을 했었어가지고 예. 그때 처음으로 며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 템플스테이 가서 8일? 8일 정도? 7일, 7박 8일 정도? 네, 7박 8일. 일주일 정도로 네, 풀로 했네요. 맞아요. 그때 이제 명상이죠? 가나선 아, 했고 화두 참선 같은 거? 네, 화두 맞아요. 들고? 네, 무슨 화두 했어요? 이목구. 이목구. 했었고 무슨 어떤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님이 순차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다들 초심자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 이제 했었는데 이제 화두 드는 법을 이제 알려주셔서 예. 이제 한 3, 4일 차부터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이제 호흡을 관해야 된다고 해서 예. 이제 잘 그게 집중이 안 되니까 숫자를 세거나 예. 뭐 근데 이제 끊어지면은 생각 때문에 끊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죠, 그죠. 예, 하나의 대상에. 네. 정확히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건 처음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화두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예. 이거를 계속 이제 궁금해 하라는 거 하신 거죠. 궁금하던가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예. 못 모르고 그냥 예.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님이 그 중간에 2시간씩 법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 내용은 지금은 막 이렇게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냥 되게 쉬웠어요. 내용도 어려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이제 그때 당시 저의 관점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자를 나눠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님 법문도 듣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밤에 다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이제 남아서 할 사람은 해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앉아 있는 게 목표였죠. 이게 네, 너무 잘 몸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힘들고 처음 네.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불편하게 앉아 있지 막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책자 뒤에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지금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의심을 하는 그게 강해야 되고 그걸 절실히 원해야 되고 막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막 한자어라서 제가 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읽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게 뭔지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러지? 약간 이게 되게 강했었고 그 책을 읽고 그날 밤부터 네. 그게 되게 강하게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스님은 이제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그걸 궁금해하라고 뭘 하든 밥 네. 먹을 때도 궁금해하고 하루 종일 뭐 읽어주죠. 샤워할 때도 네.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도 사실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다른 네. 잡생각이 네. 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것만 진짜 딱 궁금한 거예요. 그 7박 8일 동안 그 안에 변화가 있었던 네, 거예요? 한 3, 4일 차부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앉아서 할 때도 막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하는 게 뭐지? 막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막 상상을 막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상상인데, 네. 이게 이게 그건 아닐 텐데,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니죠?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면은 스님이 그때 그걸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요. 제가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이렇게 딱 바로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저요? 약간 이러다가 그때 딱 좀 벙찐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물어가면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계속 해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렇게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밤에도 계속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씻으면서도 계속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참선하는 시간에 이제 그때 약간 졸았어요. 네. 졸다가 잠깐 이제 정신이 이렇게 꾸벅 졸다가 이렇게 딱 정신이 들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몰입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체적으로 막 반응이 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이 왔어요? 막 일단 처음에 막 몸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네.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네. 제가 이제 왜 떨리지 막 이렇게 당황하면서 그리고 이제 눈물이 주룩주룩 근데 막 슬픈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괜히 예. 계속 나고 그 다음에 목덜미부터 되게 뜨거운 게 막 번지는 거예요. 막 이런 감각들이 막 그때 있었는데 저는 너무 그때 당황해가지고 이게 귀신 씌인 게 아닌가 막 당시에는 왜냐면은 저는 이 역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고 예. 뭐 예. 명상하다가 어떤 걸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예 몰랐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예 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눈물도 전혀 안 멈춰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좀 견디다가 예. 약간 이제 쉬는 시간, 예. 그 끝나는 시간에 이제 뛰쳐나갔죠. 아, 그래서 겨우 이제 나가가지고 진정하려고 예. 왜 이렇게 왜 이러지 하면서 진정하려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창 막 밖에서 겨우 이제 진정을 하고 하는데 그때 약간 숨도 차고 그때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스케줄 끝나고 이제 점심 예. 공양이었고 그 다 끝나고 이제 스님 법문 있었거든요. 그 법문 끝나고 이제 스님이 뭐 이렇게 면담할 예. 사람 신청 받아서 그때 스님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제가 오전에 하다가 이러했는데 무서워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이제 그런 증상 들으시고 예. 하다가 제가 눈물 되게 많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근데 눈물이 막 이렇게 흘렀을 때 예. 흐릿해졌냐고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흐릿해지진 않았고 오히려 더 되게 또렷해졌거든요. 그 예. 시야가. 예. 그래서 그러진 않았다고 예.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해지는 네, 또렷해졌다. 의식이 더 또렷해지는 네, 느낌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이제 들으시더니 공부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아상이 녹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아상이라는 거에 예. 그게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고 아상이요? 아상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상이요? 아상가 뭐 나 그런 건가 보다. 예, 이제 예. 그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강렬해서 예.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막 신경이 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방해될 것 같고. 의식이 되는 주변 사람들. 그래서 스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더니 스님이 너 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근데 너무 신경 쓰이면 이 방에서 해라. 막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거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식이 돼버리니까 네, 그 몰입이 안 되는 감각에.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은 네. 앞서서 막 그 겪었던 거를 막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나갔고, 근데 이제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게 화두가 걸린 거라고 하셨나? 그때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게 알아서 궁금할 거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가요? 이제 이러고 지났고,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집 혼자서 그냥 아침에 배운 대로 해보기도 하고 이제 초반에는 근데 또 이제 시간 다 흐르고 하니까 흐지부지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가 그게 언제라고 했어요? 그게 작년 여름. 작년 여름? 2019년 여름에? 네, 작년 여름이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작년 겨울 올해 초에 이제 막 그런 거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자의식 개발 프로그램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자꾸 그 스님한테 들었던 법문 내용이랑 불교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하고 상관없는 프로그램인데 상관은 없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불교도 더불어서. 그래서 불교가 섞여 있었죠. 잠깐만요. 원래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입을 여니까 아직 기억이 되게 얌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줄 몰랐어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세세한 어떤 경험, 그러니까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공부 과정 중에 굵직한 어떤 네. 변화만 이렇게 좀 집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같은 경우 그 과정 중에 뭐 특별한 변화가 없다거나 그때는 있었어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체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면 체험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이제 명상 비슷한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하면서 되게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하면서 그 제가 경험했던 거는 네. 되게 그 세상이 되게 생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60도로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 네, 전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막 네. 그런 거를 하다가 네. 그러면서 되게 너무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진짜 자기가? 딱 물 흐르듯이 네. 진짜 그런 상태가 된 경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거기서 뭐 약간 자비심 이런 것도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람 많은 데서도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게 그때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적인 게 좀 많았어요. 네. 그 되게 네.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다예요. 네, 다 생생한 사람이, 거예요. 사람만? 사물은? 그때는 이제 거기서 시켰던 게 사람만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러면서 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냥 그때 그런 감정이 근데 가벼워지고 있겠죠?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하고 사람들이 네. 무게감이 좀 그리고 사라지고 되게- 생생하고 전체가 네, 그리고 되게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 본인이 네. 네. 그런 게 네. 있었고 네. 그거는 언제였어요? 겨울에? 이번 올해 겨울에? 초. 네, 초예요. 올해 초에.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네. 하면서 근데 왜 거기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것도 네. 엄마가 네. 이제 엄마가 처음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아.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심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너 한번 이거 해볼래 네. 이래가지고 저 이제 따라가가지고 따라가서 같이 참여하시게 된 네, 거고. 그랬죠. 근데 이제 네. 제가 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전 재밌는 거예요 또.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파보거든요. 네. 저의 감정, 생각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흥미도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그 템플스테이 했었던 거랑 되게 결부가 되면서 그런 게 되게 크게 이제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 할 일을 하면서 네. 살다가 이제 여기요. 여름에 네. 여름에 엄마랑 같이 오셨고 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언제요? 여름에 아, 여름에. 여기 왔을 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몽지 선생님이 예.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서 예. 엄마한테는 안 물어보고 본인한테 물어봤나 아, 보네. 엄마한테도 이제 물어는 봤는데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대답하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 자리 어떻게? 그때. 뭐가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여러 방식으로 해주셨죠. 네. 막 이렇게 누르기도 하시고 네. 이제 막 말로 뭐 제가 그 광주에서 여기 오는데 광주에 어디에서 뭘 타고 왔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근데 진짜 그걸 타고 온 게 맞냐 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네. 그럼 지금 여기는 부산이면 광주에서 여기로 온 거냐 예. 근데 그럼 광주는 어딨냐 네. 막 이런 식으로도 네. 계속 말씀하셨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던가요? 그런 식의 방편이?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옹지 선생님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네. 되게 딱 그게 있었어요. 예. 아 이걸 말하는 건가? 그 대화 과정 중에 네. 뭔가 딱 이게 네, 그러니까 와닿는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항상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질문만 듣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지 말고 딱 지금 이렇게 뭘 하시면서도 네. 이거,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때 아, 이거 말씀하시나?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뒤로도 계속 여러 번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때 와닿았어요? 네. 그 시간에? 네. 처음 와가지고? 네, 그때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고 와닿았던가요? 네, 그렇게 되게 생생하게 딱 이거 예. 그러니까 딱 예. 있는 그냥 예. 그거라고 네. 그거 이게 단가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그게 제가 그 올해 초에 그 프로그램 예.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데 예.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떠오르는 인상들을 다 지우는 거를 예. 하거든요. 예. 글이 없어질 때 아무것도 예.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지워요. 그래서 그때 막 다 지웠는데 다 지우고도 남아 있는 게 그때 그게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걸 말하나?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이제 이런 나중에 네. 이게 와닿고 나서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다 버리고 나니까 뭔가 그 버리는 짓을 하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딱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순수 의식이라고 했어요?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때 순수 의식을 말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치우고, 네. 그냥 언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해서, 그냥, 물론 그때는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다. 예, 막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되게 쉬운 거다. 예.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별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것도 없다. 막 이런 예.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때도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들었던 법문이랑 그다음에 스님의 말씀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법문하시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뭐 책에서 봤던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약간 엄청 확 와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뭐 약간 아리송 했던 게 그게 이 말이구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템플스테 했을 때 육조단경을 법문 시간에 같이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내용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알겠는데 뭐지? 약간 이렇게 아리송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말들인 거예요. 당연한 말처럼 이렇게 와닿았어요. 와닿는 거예요. 어록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저도 이제 어록을 그 뒤로 뭐 많이 읽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뒤로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없었고 했는데 되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와닿고 나서 별 변화가 없던가요? 와닿고 생활에서? 나서는 되게 뭐 어록 같은 건 와닿았을 거고, 그렇죠? 네, 법문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어록은 다 와닿았었고, 근데 근데 삶에서 뭐 제가 뭐 따로 뭘 하진 않았고, 그냥 일상을 이제 사는데, 그냥,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 예전에는 이제 생각을 막 많이 했다면,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 같은 거 잘 안 하게 돼요? 그땐 그랬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냥 되게 공부하신다면서요?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 그때 당시에 아니요, 그땐 공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좀 내가 너무 할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오면서 엄청 무기력해진 거죠. 그래서 의욕이 안 생겨요?
네,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네. 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압박도 솔직히 있었고. 근데 그런 게 갑자기 확 없어져 버리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뭔가 힘이 없어진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선생님들 법문을 그때 법문도 안 들었어요? 네. 무기력해질 때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법문을 네. 들으면서 네. 약간 상태 체크하듯이 그런 거죠. 이게 왜 이러나.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법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법문 네. 들으면서 약간 정신이 차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또 한 번은 너무 이제 그 생각이 다 이렇게 자꾸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또 뭘 하다가 뭐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생각이 들었을 일어나고 때 나서 체크가 돼요? 일어날 때 이게 생각이 일어날 보여요? 때. 생각이 보여요?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일어날 때? 네. 네. 그렇게 그 보이는 거네, 그러면.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느라 바쁜 거예요. 아, 생각을 이렇게 체크하느라 네.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생각이 내가 그게 자꾸 알아차려지니까 저절로 알아차려지니까? 네, 계속 그러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알아차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은? 그러네 하고 알아차려지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계속 이어져요? 아니면 거기서 끝나요? 끝나죠. 끝나요? 네. 근데 생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은 네. 그냥 끊어지는 생각들이 있는데 또 제가 막 안 그런 거는 되게 계속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생각? 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이 이어지는 거와 끊어지는 거의 생각들의. 일단 끊어지는 거는 좀 가벼운 것들. 가벼운 것들? 네. 근데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는 제가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죠. 무거운 주제 같은 거?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도 그때 계속 법문은 들었어요. 약간 네. 절실하게. 예. 그래서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 3주 전? 예. 그때 이제 밤에 또 그 전날 밤에도 법문을 들었죠. 네. 근데 법문을 듣고 하는데 약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뭐가요? 생각이 좀 고민되고 이러는 게 끊어지지 않는 게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니까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법문을 듣는데 예. 내가 법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고 나서는 되게 뭔가 자유롭고 이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있었겠죠. 근데 나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되게 우울해졌나 봐요. 그랬어가지고 그랬다가 근데 다음날 이제 법문 들으면서 자고 다음날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갈 준비 외출하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다 생각이었네. 약간 이게 확 온 거예요. 뭐가 생각이었네? 어제부터 계속. 어제 계속 했던 생각이? 네. 그러니까 간밤에 계속 했던 게 생각이었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게 확 와닿으면서 너무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무 다시 가벼워진 거죠. 거기서. 그 한 생각이 한 1박 2일 간 거예요, 그러면? 빠져있는 어떤 기간이? 며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 심각한 주제였나 봐요?
그거였어요. 주제는, 네. 왜 이렇게 이렇게 우울하지? 침울해지고, 왜 우울하지? 내 맘대로 안 되고, 아. 막 이런 거 왜 있잖아요. 공부를 뭔가 소식이 오면 뭔가 네, 이렇게 쾌적하고 산뜻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오히려 되지? 머리가 복잡하지, 막 이런 거가 있어서, 이제 약간 우울해진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괜찮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뒤로도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확 이 공부는 자아가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제가 원래도 약간 내가 안다 이게 있어요. 예. 내가 너보다 더 알고 예. 약간 우월감이라고 우월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도 그런 게 좀 있는데 뭘 안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내가 더 낫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병이죠. 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사실 제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버려졌고 그랬는데 또 이걸 하면서도 그게 온 거예요. 내가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안다는. 그때 이전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도 또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게 자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법문 내용을 들은 거죠. 이거는 자아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자아가 이 공부를 한 건가? 네. 약간 이제 또 혼란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선생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그러다가 또 법문 들으면 또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미루다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묻고 싶은 게 딱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체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이게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왜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요? 우울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거를 더 잘 명확히 알고 예. 내가 이걸 더 원해 이래서 예. 그냥 내가 더 원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뭘 원하는 그 마음이 약간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것 같다고. 해야 이걸 되나? 원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원했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려니까 이제 사고가 안 돌아가는 거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이 잘 안 돌아간다고? 네. 판단이 잘 안 되고? 네, 판단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지 하는데 그 기준이 없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이게 변함없는 거는 이제 자각이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은 없죠. 네, 그거는 의심.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기력해지더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겪었던 거고 네.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울할 때도 이게 달라진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무기력해지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이게 달라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런 식의 혼란이 있죠. 당연히. 왜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분별심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거 나름대로 질서가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 고정된 어떤 패턴. 그러니까 그 패턴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린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깊은 어떤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요. 이전에는 되게 깊이 자고 잠을 되게 많이 잤는데 맞아요. 이제 이 소식이 오니까 더 이상하게 잠도 깊이 못 선잠. 자고 선잠 자는 느낌이고 뭔가 불면증 같은 느낌이 든다. 꿈꾸면서도 이게 그게 있어요. 꿈이다. 자각몽 같은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못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도 가끔 그랬는데 그래서 네. 일부러 막 악몽이면 제가 일부러 억지로 깨고 그랬거든요. 네. 이건 꿈이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네.
이게 잔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고 났는데도. 근데 막 그렇게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또 심각하게. 네, 그러진 또 않고 그냥 예전에 잠 못 잘 때처럼. 네, 왜 잠을 잔 건가? 이런 정도로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 세계라 하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뭔가 딱딱 따로따로 있는 존재감이 따로따로 있는 분별,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죠. 그냥 다 각각의 그걸 뭐 자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뭐냐면 독립성. 그러니까 꽃은 꽃대로의 존재감이 있고, 컵은 컵대로의 존재감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분리된 존재감이 있고, 남은 남대로의 분리된 존재감이 있고, 우리가 모양 따라서 다 존재감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고, 뭐 꽃은 식물이고, 이런 데서 주는 고착된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는 안정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꽃이고, 꽃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침범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그것이 장벽이 분명하잖아요. 분리감이.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컵이 이 마음이고 이렇게 죽비가 이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거네. 그러면 기존에 견고했던 이 개체감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 내면 세계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도 이렇게 혁명이 오려면 혼란이 오잖아요. 질서가 이렇게 바뀌려면. 네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게 기존에 견고했던 그 질서가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분별에 대한 어떤 지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명확하지 않고 이제 이쪽도 흐릿해져 가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그 사회의 혼란처럼 질서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 과도기 같이 마치 공부 과정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특히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것이 이렇게 변화가 주는 불안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에고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뭔가 이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것이 주는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고가 불안한 거죠. 에고 입장.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를 알아야지 힘을 쓰는데 전혀 자기한테는 지식과 정보가 없는 세계로 자기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내면 세계가.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 에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안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 불면이나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거는 충분히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불면증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공부가 되면은 다 편안하고 가볍고 일이 없다 하는데 나는 더 혼란스러운 것 같고 더 후퇴하는 것 같고 내면의 어떤 상태는 그 균형이 깨진 것 같은 밸런스가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오면은 사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도 견고하지 않고 이쪽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도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 불안, 내면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만 느끼는 혼란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드러나면 그런 혼란에 있다가도 금방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 탁 이렇게 자각이 되면 순식간에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의 완전한 쉴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큰 뭐 편안함과 불편함의 어떤 그 영역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다면 이제는 막 생각에 가다가 예전처럼 습관 따라서 막 끌려가다가 이거 또 생각이었네 하면서 거기서 탁 놓여나면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 격차가 주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괜히 무슨 조울증 같은 느낌처럼 맞아요, 조울증. 막 시끄럽다가 한 1박 2일 막 시끄럽다가 잠 못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었네 탁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 갭이 주는 어떤 혼란.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내면의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존의 어떤 질서에서 아무런 어떤 이것저것이 없는 그 무분별의 어떤 그 바탕이 확연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완전히 예외 없이.
그러면 이제 그 분별의 힘이 되게 셀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의 힘이 셀 때라는 거는 아직도 자기가 공부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네. 그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한다는, 내가 뭐 체험했고, 내가 깨달았고, 뭐 이런 식의 내가 공부하고,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체험하더라도. 그래서 말하자면 시부도에서 소하고 사람이 막 씨름하는 듯한, 힘을 겨루는 듯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게 전환이, 이 힘이 세지고 분별하는 힘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그 변곡점이 오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이제 분별의 힘이 처음에는 100이었다가 이게 탁 드러나면 이게 그 힘이 줄어들면서 분별하지 않는 힘이 이제 좀 커져요. 그게 사실 똑같은 힘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부여하는 분별심인 거예요.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의 어떤 힘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떨어지면 그 자기가 부여한 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이게 망상이구나 해서 쉬어지는 어떤 그 멀리 자기가 집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쉬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예전에는 뭐 에너지를 100을 쓴다면 그러니까 체험하고 나면은 그 정도 힘을 안 써요. 힘을 안 써도 그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쓸데없는 고민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이,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듯한 기초, 우리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 기초 에너지가 이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아도는 에너지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만약 옛날에는 100을 써서 그냥 기진맥진으로 잤는데, 근데 이제 그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피곤하지 않은 것이 주는 그런 그래서 잠이요, 사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자다가 그냥 눈 딱 뜨면 딱 일어나, 아주 개운하게. 옛날에는 눈 떠도 막 이게 지지부진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뜨면은 그냥 깨끗하게 잠에서 깨는 듯한,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정도의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루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주는 어떤 가벼움. 근데 여전히 우리의 그 분별하던 습관이 너무도 강력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듯한 식의 어떤 그 주인 의식, 자기가 주제자인 의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상하게 그것이 점점 힘을 잃고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저항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갖은 감언이설로 속삭인다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냐면 에고가 너 공부 지금 예전에는 이 분별심이 이 체험을 막았다면 이제는 체험하고 나서는 에고가 어떻게 했냐면 너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공부하면 안 돼. 뭐 열심히 좀 해야 돼. 이런 식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너 뭔가를 보든가 듣든가 뭘 앉아있든가 연보를 하든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런 식 코치를 한다고. 근데 그놈이 사실은 그 에고거든요. 이거는 뭔가를, 그게 왜냐면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적응이 안 되고 그것을 이제 에고가 자꾸 뭔가 변형된 마치 공부의 선생인 것 마냥 코치를 해요. 내면에서. 근데 그 소리 그렇게 코치하는 놈이 그게 에고거든요. 그게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그것이 사실은 무기력해지고 이 힘이 빠져나가는 공부인데 그것이 변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선생인 것 마냥 코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막 힘을 써서 막 하다가 뭐 법문 듣고 뭘 해야 돼 막 용쓰다가 뭔가 이게 그것이 주는 어떤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이면에.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말 막 따라가다가 탁 놓아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하면서 자꾸 그거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변형된 에고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쉬어지는 이것 사이에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온다거나 혼란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에고가 뭔가 개입돼 있을 거예요. 뭔가 그게 어떤 공부의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하고 남아 있으면 아니면 그게 법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체험하면은 아무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생각은 또 일어나고 또 생각도 잘 보여요. 예전에는 사실은 예전에도 그 이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분별 망상이 심했는데 예전에는 볼 눈이 없었어요. 생각 이전짜리가 드러나야지 생각이 보이거든요. 저절로. 네. 그러니까 생각 이전짜리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저절로 잘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이니까 더 시끄러워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자기 경험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전엔 더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더 혼란스러워진 듯한 느낌이 드냐면 생각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나 강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예전에 더 했다. 근데 그걸 못 봤을 뿐이다. 네. 생각이 많아진 듯한 거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더 혼란스러워진 듯한 거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안 속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보이면은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거친 생각들이 보일 것이고 미세한 생각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미세한 생각들이 뭐냐면 뭐 주객관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우리가 뿌리 깊이 마음속에 어떤 훈숙된 교육된 선한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식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상적인 뭐 이런 식 옳은 정의 뭐 평등 뭐 이런 식의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깊이 더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더 쉽지가 않구나. 어떤 옳지 않은 것, 아니면 뭐 나쁜 것에는 이제 그런 것에서는 이제 쉽게 벗어나는 우리가 권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심어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심어진 인간애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데는 뭐냐면 그것도 대상이거든요. 뭐 선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런 거 도덕이라든가 근데 그것도 경계인데 더 뿌리 깊은 건 뭐냐면 그걸 상대하는 나라는 자아의식 그건 더 미세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자기가 공부의 주인공이 돼서 공부하는 건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보입니다. 객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주객관이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일 때는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드러나냐면 일단은 우린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방에 청소를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쓰레기들이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방을 치운다. 여기 이제 방이 있죠.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 물건들,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 할 때는 이 큰 뭐 책장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큰 물건들이 보여요. 그죠? 네. 바닥에 있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먼지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고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거 보게 되면 이제 더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가리고 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추번뇌, 세번뇌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추번뇌, 거친 번뇌. 세번뇌는 미세한 번뇌. 미세한 번뇌들이 우리의 그 주관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 주객관 이원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추번뇌, 거친 번뇌들은 뭔지 알아요? 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거죠. 좀, 멀리 우리가 집착되지 않은 대상들. 그런 거는 쉽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권장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근데 그 하위의 어떤 미세한 번뇌들이 선이라든가 뭐 이런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권장됐던 아주 더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그런 분별의식. 근데 그것도 번뇌라는 건 뭐냐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다 경계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 그게 선일지라도.
정의일지라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죠. 근데 지금도 아직 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많은 줄 아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는, 이게 망상이라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진 잘 않게 되죠. 멈추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강하게 집착된 건 2박 3일, 4박 5일, 맞아요. 일주일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강하게 묶여 있는 거는. 그렇죠? 1박 2일은 오래 간 건 아니에요. 초창기 치고는. 일주일 동안 묶여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큰 번뇌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탁 놓여지는 순간, 이게 알게 되죠.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선명하게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아주.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감이 와야 되거든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힘이 탁 위에 서는 어떤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소하고 사람의 싸움에서 소가 탁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소 길들일 때 말은 재갈을 물리죠. 소는 그거 뭐 이렇게 콧뚜레 끼죠. 이렇게 굴레를 탁 씌우는 어떤 거면 이렇게 탁 뭔가 이 소가 탁 자기 소나기에서 이제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 그런 식의 공부의 전환도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소와 사람의 어떤 비유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소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부도 보면은 모구에서 서로 씨름하다가 소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에 길들여져야지 소 등에 올라타면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내가 소를 고삐를 잡아서 나한테 길들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 법에 길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소한테 맡겨버리는 그 기우기가를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기우기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소 등에 사람을 탁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소가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얘기 안 하고 그냥 소 등에 맡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소가 가는 길을 그냥 사람이 그냥 같이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에고의 힘이 빠져버리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 전에는 막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분별 망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습관의 힘이 강력한 어떤 자아감이구나. 내가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딱 체험이 오면 어느 정도 경계가 힘을 잃으면서 이게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생각도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집착돼 있지 않은 거는 그냥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아상의 힘이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공부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경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직장을 그만두자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직장을 다니자니 내가 죽겠고, 이런 순간 있잖아요.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같이 살자니 내가 죽겠고, 헤어지자니 자식이 걱정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갈등들 있잖아요. 배우자의 뜻에 맞춰서 살자니 내 속이 썩는 것 같고, 헤어지자니 이 어떤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런 양극단이 막 강력하게 이제 대립할 때 그런 순간에 그 공부도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경계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그럴 때 탁
그 한계에 부딪히면, 에고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때 탁 깨어난다고. 그냥 그 경계가 와야겠네요. 그렇게 오면은 좀 그 운이 좋은 거고. 네. 계속 안 오면. 되게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런 게. 그게 자꾸 자기가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오래 끌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꼭 그런 경계를 만나야지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의 이 좋고 나쁜 차별이 너무도 강력해요, 에고의 기준이. 그게 죽으려면 진짜 그게 힘을 못 쓰는 어떤 벽에 부딪혀야지 탁 포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어떤 한계를 빨리 만나면 빨리 극복하는데, 그걸 안 만나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듯한 어떤 전환도 올 수가 있죠. 이 공부는 이제 뭔가 맡겨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네. 자꾸 법문 듣다 보면은 자기 힘을 빼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공부 과정 중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인 것 같아요. 에고의 힘이 빨리 빠지느냐, 아니면 그게 덜 빠지느냐.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하려는 그것이 완전히 포기돼서 그냥 인연에 탁 맡겨버리느냐.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안내를, 신뢰를 한다면 그 말 듣고 탁 놓아버릴 수도 있죠. 그냥 공부에 대한 열의는 강하고, 지금 공부할 시간은 많지 않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자기를 탁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니까 딱 정해진 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가 질적으로 이렇게 진일보하려면 그냥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려야 돼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나 옳고 그름이나 이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완전 질적인 변화가 오는 어떤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공부를 하려면 죽어야지.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물어본 게 아까 혼란스럽다, 잠이 잘 안 온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그거는 나의 감정이죠. 나의 상태지. 맞아요. 왜 거기에 관심 갖냐고, 경계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질문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경계는 문제 있죠. 맞아요. 그래서 왜 관심을 거기에 두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관심을 막 뒀죠. 예. 왜 일어나 막 이렇게 고심하고. 예. 왜 일어나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법상 100%. 네, 이어서 또 그랬구나. 예. 그랬는데 그게 약간 못 견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혼란을. 그래서 너무 이제 답답함이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머리 끝까지. 그래서 진짜 이럴 바에 그냥 공부 안 해야겠다.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이런 생각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바 더 혼란스러워질 바에 그냥 예전이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괜히 공부 시작했다. 약간 저는 얼떨결에 감언이설에 속았다. 그래서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진짜 다 때려쳐야겠다. 난 자식한테 이거 안 권할 거야.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어쨌건 제 스스로가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떤 한순간에 몰라 하면서 다 놔버렸어요. 그때 평화가 온다고. 자꾸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조작이 들어갈 땐 답답해지거든요. 갑갑해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탁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탁 놓아버리면. 그게 공부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 계속 그러진 또 않잖아요. 또 번뇌가 올라오고. 습관이 자꾸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탁 포기가 되는 깨달음이 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감각이 확 생겨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막 손대서 조작하는 게 결코 아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그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탁 놓아버리고 물 흐르듯이 그냥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다시 거기서 막 왜 엎어지고 자빠져요? 뭔가 자기가 나서서 공부하려고 할 때 상황을 자기 법상의 기준에 맞게 조작하려고 할 때 답답해지거든요.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니까 탁 놓아버리면 일이 없어. 근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 그러다 이게 아니네 하면서 탁 자꾸 사로잡혔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이게 실수거든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자꾸 발동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 놓아버리면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그 감이 확 와버려요. 그럼 그 감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가 흘러가면 아주 조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이 생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근데 그걸 넘어가면 내가 이 공부를 하길 잘했지. 그 고비를 근데 사실은 이 맛을 보면요, 포기 못 해요. 후회는 돼도, 그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후회는 돼도, 이 맛을 보면, 이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건 어떤 일시적인 한때의 과도기의 어떤 후회인 것이고,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면, 진짜 이 공부를 만난 것이 진짜 천우신조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인연이 감사한 거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너무 감사하게, 진짜 그건 진심으로 그렇게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다 용서가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 자기를 특히나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공부를 못 했었거든. 편안하면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이 과정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여전히 어떨 때 뭔가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내가 생각하는 공부,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묶여있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근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적인 혁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더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더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이상한 경계를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없다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그건 무상한 것이고, 그건 경계인 것이고, 그거는 어떤 일이든 어떤 경계든 펼쳐질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경험 가운데 변함없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만이 어떤 혼란이나 혼돈이나 그 어떤 우울이나 이런 거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에만 관심을 두라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다가 되는 공부거든요. 그럼 이게 관심을 둬야지. 엉뚱한 데 관심 두면 그것이 더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변함없는 거, 항상한 거에만 마음을 두고 그 공부 과정 중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더 나빠지는 어떤 경험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어떤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현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늘 있었던 그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변함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만 남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그 뭐가 중요한지 그 어떤 태도가 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더 혼란스러워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불면증이 걸릴 수도 있어. 그죠? 정신과에 찾아갈 수도 있어. 진짜. 왜냐면은 나의 힘은 약한데 너무도 강력한 경계가 닥치면은요, 이게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그 내면은 너무 유연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분별심이 경고할 땐 그게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그 어떤 외피가 돼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벗겨지고 나니까 막 거의 생살만 드러난 것 같으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경계들이. 네.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확 헷가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고비가 오더라도 진짜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건 넘어간다. 그 고비를.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뭐 그 가운데 뭔가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되겠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요것밖에 변함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힌트예요. 다른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염두에 두든 염두에 두지 않든 어떤 일을 겪든 물들지 않고 여여부동하고 항상 그 모든 것 이전에 있는 이거, 모든 것의 본질인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나도 그냥 헛개비. 명확하게 잘 보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라 이거죠. 뭐 갈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데서 뭐 대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뭔가 명확해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냥 오고 가는 것이다.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근데 구름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뭔가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 있는 것을 감지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대상에. 그죠? 네. 모양 없는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모양에 관심이 많은 거야. 왜 우울합니까? 왜 혼란스러웁니까? 이거 모양이잖아요. 현상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경향성을 만든 것도 있지만 자기 공부의 목적이 거기 있을 때는 더 거기에 고착돼요.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공부를 했는데 왜 혼란스러워지지? 근데 그 공부가 분명하기 전까지의 그 편안함은 다 물결이에요. 모양의 편안함이지 본질적인 편안함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모양을 벗어난 어느 모양에도 물들지 않는 어느 모양도 이렇게 구획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거기에는 진짜 차원이 다른 휴식이 있어요. 완전히 시끄럽고 막 괴로워도 휴식이라 그냥 편안해.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바랐던 휴식은 3차원이라면 이게 4차원의 휴식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게 불태전의 휴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어떤 물결이 펼쳐지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그 정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하고 싶으면 욕심을 크게 가지시면 돼. 욕심. 응.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그리고 공부가 분명해지면 되죠. 그 차원이 다른 편안함. 완전한 법에 밝아져야 된다. 이거지. 갖고 싶다라는 응. 욕심을 네. 가지면. 조건적인 편안함은 이제 나한테 의미가 없다. 네. 영원한 편안함.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조건적인 편안함 말고 조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시라.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공부하시라. 뭐 자비심을 뭔가 갖고 누구한테 도우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조건적이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을, 큰 사랑을 이렇게 목표로 하시라, 공부를. 그건 뭐냐? 법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돼요, 더 크게. 조건 없는 편안함,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결국은 이 불이법에 밝아지지 않으면 다 조건적인 거거든요. 유한한 거고. 그건 다 경계이고 물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돼요.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다고. 자유도 있고, 분리 없는 사랑도 있고, 거기에 깨뜨릴 수 없는 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열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 크게 바라면 돼요. 그걸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하려면 이제 완전히 불법에 완전 밝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지금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죠? 네. 영원히 편안해지려면 이거 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마음에 두지 말지.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좁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에 밝아지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만이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거고 나머지는 무상한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깨쳐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거. 그래서 본래가 다 공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의심 없이, 남김 없이, 예외 없이 밝아야 돼요. 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망상이죠. 100% 그건 망상이죠.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망상이죠. 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만이 이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거든요. 되게 모든 게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런 허상의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아까 되게 모든 게 생생했다고 했듯이 네. 되게 이게 다 네. 나의 마음에서 비춘 거고 그리고 제가 막 고민하고 이제 머리 아플 정도로 이제 생각에 막 했을 때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이거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게 올 때가 문득문득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더라도, 그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게 깨어나는 어떤 여정 가운데, 이것도 이거구나. 이 생각도 이거구나. 이렇게 귀일하는 식의 전환들이 깨어나는 과정이거든요. 네. 뭔가 생각된 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도 이거구나. 그게 마음법이 귀일하는 여정. 따로 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거, 각각의 존재감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이건데?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확장되는 듯한, 이게 들리는 것도 다 이거구나. 맛보는 것도 다 이거구나. 이게 냄새 맡는 것도 다 이거구나. 이게, 이 감촉도 다 이거구나. 감정도 이거구나. 욕구도 이거구나. 모든 생각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법이 귀일. 그런 식의 전환은 끊임없이 일어나. 그게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혜 스님도 그러죠. 나는 대오가 4번 있고 소오는 수도 없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깨치는 어떤 전환은 주객관이 따로 없구나라는 전환, 경계의 차별성이 따로 없구나라는 전환은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그 분별의 틀이 무너져 가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갑자기 벼락치는 것 같은 깨침이 막 와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나라는 게 없네 하면서 갑자기 이제 천둥 벼락치는 듯한 큰 식의 어떤 그런 게 없는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벼락이 치거든요. 근데 소소한 거, 이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게 소소한 게 아마 체험 오고 나서는 이런 경험들을 할 겁니다. 이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게 소소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귀일하는 듯한. 그러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갑자기 벼락치듯이 경계가 차별이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게 또 소소하게 오다가 또 이게 주객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벼락치듯이 오고. 그게 한 번씩. 그러니까 잔잔하게 오다가 크게 오고 잔잔하게 오다가 크게, 이런 식의 내적인 그 혁명의 과정이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계가 펼쳐질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 그것도 다 이제 경계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렇게 딱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그러니까 그 보지 마시라. 네. 이것밖에 그 변함 없는 건 없다. 근데 다양한 어떤 내적인 그 변화 여정이 펼쳐지는데 그거에 머물지 마시라. 마음 두지 마시라. 그것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이고, 경계는 다 볼 거 없어요. 그냥 결국은 볼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여전히 경계에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각을 통해서 완전히 시선이 경계로 향하던 시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무루라 무루. 새는 게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상으로 향하던 것들이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행처멸, 마음길이 끊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 경계를 안 보게 돼,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뭐 잠시 잠깐 일어난 분별이구나, 이 정도로 봐지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만 본다 이거죠. 근데 스스로는 든든하죠, 그냥. 그냥 이것밖에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계를 대함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죠. 뭐가 일어나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듯한. 영화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도 대상으로서 어떤 이거 현상이니까. 자기 감정, 우리는 그렇잖아. 남이 일은 영화처럼 보고 자기 일은 자기 일처럼 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경계라 이거죠. 무상한.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자유를 느끼죠.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인 거예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없어요. 그럼 자기 일도 없죠. 아도 없는데 아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감정이 어디 있고 나의 생각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그 여정인 것이고, 하여튼간 결국은 뭘 깨닫냐. 여전히 내가 바깥 경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었구나. 속았구나 이거지. 생각에 속았구나. 그것이 이제 지금 막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세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경계의 다양성, 차별성은. 약간 좀 서장 좀 하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5쪽입니다. 44. 일항중 사표에 대한 답서. 사대부는 이 도를 배움에 총명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근심해야 하며 직연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직연이 너무 많음을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의식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니 발 아래에 쾌활하고 자제한 소식에는 어둡습니다. 삿된 견해 가운데에서도 좀 나은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자기라고 이해하고 드러난 그대로의 경계를 심지법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업을 짓는 의식을 놀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경솔하게 입술을 놀려서 현을 이야기하고 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발광하기에까지 이르러서도 말을 아끼지 않고 인도말로 중국말로 상관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짓거리는 것입니다. 가장 못한 것은 묵묵히 비추며 말이 없음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게 하여 귀신굴 속에 머물러 궁극적 안락을 찾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삿된 견해들은 말로 다 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법상 어떤 것을 공부라고 여기는 것을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대예스님이 그 병폐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대부는 총명하지 않음, 배움에 총명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근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일항중이라는 사람이 사대부니까 지식인이거든요. 당시에 지식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뭘 걱정해야 되냐, 지식인들은 뭘 걱정해야 되느냐, 공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뭘 걱정해야 되느냐, 모르는 걸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 아는 것을 걱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이 공부에서는 이 소식이 오기에는 낫다. 근데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근심거리가 된다, 공부 입장에서. 총명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근심해야 하며 직연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요런 아까 요 대화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뭘 모르면 빨라요. 사실은 이게 뭐 견주어 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가르침을 따라가면 금방 이게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는 게 많으면 자꾸 이게 생각이 발동해서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죠.
직연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직연이 너무 많음을 근심해야 한다. 왜냐면 아는 게 없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뭐 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거리가 많은 사람, 재료가 많은 사람은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라. 그런 차이인 거죠. 그 다 그림일 뿐인데. 그러므로 늘 의식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니 발 아래에 쾌활하고 자제한 소식에는 얻었습니다. 자, 의식 앞으로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 의식 일으켜서 한 마음 일으켜서 그 일으킨 거기에서 도를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 일으키기 이전 발 아래에 쾌활하고 자제한 소식에는 얻습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 그걸 이렇게 조고각하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발 밑을 보라. 그러니까 존재의 발 밑을 보라. 존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발 밑을 보라. 우리가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쾌활하고 자제한 소식에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밑이 어딥니까? 이게요. 우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말과 소리와 이 발밑의 소식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둘인데 둘이 아닌 하나라 해서 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알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만 알거든요. 근데 그 모양의 바탕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늘 이것이 다 작용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하나인 소식이 바로 이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드러나는 건 잘 아는데 이 바탕은 우리가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 자꾸 발 위에 관심 있던 것이 한번 멈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발 아래 소식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 자꾸 생각에 떨어지고 소리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모양에 떨어지던 것이 한번 딱 멈춰줘야지 그 발 아래 소식이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력하게 일어나 버리면 발 아래 소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양에 확 사로잡히거든요. 평생을 우리가 감각기관이나 모든 것이 모양에 관심 가게 생겨 먹었어요. 눈도 밖을 향해 있고 귀도 밖을 향해 있고 뭐 이런 식의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확 따라가 버리거든. 생각도 어떤 대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분별이 한번 죽어야지 멈춰져야지 이 발 아래 소식이 탁 그것이 힘을 못 쓰는 그 순간에 탁 자각이 된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을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구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벼운 분별이 있고 두꺼운 분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깔짝깔짝깔짝 분별하는 그런 공부가 있고 더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완전 조작 속에 들어가서 도를 구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삿된 견해 가운데에서 좀 나은 것. 이것도 견해입니다. 망상인데 조금 내가 보기엔 좀 나은 게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자기라고 얘기해. 보는 게 이거야. 듣는 게 이거야. 느끼는 게 이거야. 생각하는 게 이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것도 분별로 도를 구하고 있는 사람. 걔 중에 좀 여러 분별로 구하는 사람 중에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분별로 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 생각 일으켜서 보는 게 이거야 라고 이 소음이 있으면 그 경계에 떨어진 겁니다. 듣는 게 이거야.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면 그게 여전히 경계에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뭐 느끼는 게 이거야. 아는 게 이거야. 아는 게 이거야 하는 것이 의식이 작동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드러난 그대로의 왜냐면 이게 소음이 있잖아요. 소음이 없습니까? 아는 게 이거야 하는 게 소음 아닙니까? 그게 분별이거든요. 드러난 그대로의 경계를 심지법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지금 이대로가 이게 법이야. 이것도 벌써 현상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눈앞이 이거잖아 하는 것도 이게 경계에 떨어진 소식이라는 거. 이거잖아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미세해져야 돼. 이거 규정이거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이 펼쳐진 게 이거야 하는 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못한 게 뭐냐? 업을 짓는 의식을 놀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더
이거는 그래도 눈앞에 있는 대상을 법이라고 여기는 거지만 이건 더 의식을 놀려가지고 생각을 놀려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출입구다 문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더 생각이 좀 길어지고 깊어지면 좀 더 못한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거야. 이런 식의. 응?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거야.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이 이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규정들. 알아차리고는 경솔하게 입술을 놀려서 현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이거야. 들리는 게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더 심한 거다. 경솔하게 입을 놀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경계.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것도 경계지만, 야, 보이는 게 이거고, 듣는 게 이거고, 말하는 게 이거고, 느끼는 게 이거야. 이건 더 심한 분별에 떨어진 거고, 더 심한 건 뭐냐. 이제 이 발광하기에까지 이르러서 말을 아끼지 않고, 이제 뭐냐면, 이거는 눈앞에 있는 현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선 이런 얘기했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렇게 얘기했고, 중국 당나라 백화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으로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경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완전 이거 망상 속에 떨어진 거죠. 눈앞에 이 꽃을 보는 게 이거에 하는 것보다 더 이게 발광하기까지 이르러서, 인도 말로 어쩌고, 중국 말로 어쩌고, 막 이런 식, 책 속에 있는 지식들, 경전 속에 있는 지식을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이게 장광설을 펴는 거. 말로 상관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찌끄리고 아무 상관없다. 인도 말이 어떻고, 법이 다르마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설명하는 게 아무 자기 본래 소식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제 가장 못한 것은 묵묵히 비추며 말이 없음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게 하여 귀신굴 속에 머물러 궁극적 안락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묵조선하고 이렇게 이 가나선, 그러니까 대스님이 이렇게 이끄는 쪽하고 묵조선하고 조동종하고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좀 세대결이 첨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때 좀 위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성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을 끊고 그냥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거기에 그 고요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공부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깨치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뭘 하다가도 이게 아닌데 하는 전환점이 오고 누군가가 딱 지적해 줄 수도 있는데, 고요하게 생각을 끊고 앉아 있으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 번뇌가 없거든요. 그런 식의 상태에 잠들어 있으면 오히려 깨달음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귀신굴 속에 머물러 궁극적 안락을 찾는 것입니다. 귀신굴이라는 거는, 귀신은 환상이잖아요. 환상의 고요함 속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서 안락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잔잔한 그 물결일 뿐인데. 그 상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구제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더 병이 심하다라고 대선사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야 여러 가지 삿된 견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별 의식으로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한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대예스님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법문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좀 들어야 돼요.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이게 딱 이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무슨 말이든 이해가 되면 이제 그 이해를 놓아버려야 돼요. 그것도 한 생각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정리된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바른 견해가 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보게 돼요. 내가 법문을 한다거나 뭘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아, 내가 자꾸 경계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법문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어떤 내적 상태, 자기가 어떻게 분리에 떨어지는지가 미세하게 탁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그걸 멈추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다 맞는 말씀이고 다 이해가 되고 뭔가 깨달음이 멀리 있어서 뭔가 노력해서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법문은 이제는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야. 다 이 하나를 깨치지 못하면 다 이게 망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보게 된 게 뭐냐면 아, 이게 어떤 식의 모양으로 추구하는 게 아닌데 내가 법문을 얘기하면 법문에 빠져들고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마음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이 미세한, 이게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떨어지는 분별심을 탁 목격하게 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딱 이걸 친다거나 두드린다거나 가리킨다거나 아니면 설법을 하면은 그걸 따라가고 있었구나. 대상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아주 순식간에. 진짜 홀이 유치하면 천지연객이라. 아주 털끝 하나의 차이인데 그게 탁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 자기 실수를 탁 보게 되죠. 그때 탁 멈춰지면 저 법문 속에 아니면 저 죽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구나라는 게 확 와닿는다고. 그 마음이 탁 대상화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진짜 뭐 어떤 법문이고 뭐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틈없이 그냥 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죽비 치는 거나 손가락 드는 거나 온갖 법문이나 뭐 꽃이나 뭐가 다 이거다, 이거야. 이소식이다. 일체가 이소식이다.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치는데 이거는 죽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죽비의 움직임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분명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와 떨어지지 않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이게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